그러면 강의 1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페이지. 자, 화법 쪽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화법. 자, 화법이 기존 수능에서는 없었지. 그죠? 근데 화법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기존 수능에서는 이게 어떤 영역일까? 듣기야, 듣기. 이 화법이 여러분, 자, 듣기 영역이야.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문의 유형도 똑같고 문제 유형도 똑같아. 지문의 유형도 똑같고 문제 유형도 똑같아. 그럼 차이점은 뭐냐? 기존의 여러분 듣기 영역은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 중에서 뭐를 통해서 지문하고 문제를 준 거야, 얘는. 음성 언어를 통해서 줬다면 얘는 음성 언어를 무슨 언어로? 문자 언어로 영어 좀 쓸게. replace. A with B. replace 음성 언어 with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꾼 게 화법이야. 그러니까 화법은 기출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기존의 듣기 평가가 결국 기출문제가 되는 거야. 쌤 말이 뭔지 알겠니? 선생님 커리를 꾸준히 따라오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쌤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 숙제 내주는 것만 해. 대신 숙제는 좀 쌤이 좀 많이 내줄 생각이에요. 그래. 커리에서 여러분 많이 내줄 텐데. 자, 그러면 화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자, 화법의 성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화법의 성격. 자,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냐면 화법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화법 원이면 당연히 무슨 친구들하고 무슨 친구들 다 봐야 돼. A형도 봐야 되고 B형 친구들도 여러분 다 봐야 돼. 자, A형, B형 모두 봐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화법은 크게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지. 자, 그럼 그 4가지 성격 중에서 2번 별표 쳐. 2번. 2번. 자, 2번 별표 치세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 자, 화법은 4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 첫 번째, 구두 언어성. 자, 구두 언어가 뭐냐? 화법은, 자, 화자와 청자는 음성 언어 밑줄고,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이룬다라고 그랬지. 자, 첫 번째, 구두 언어. 자, 얘는 음성 언어란 얘기고, 자, 뭐 이건 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2번 별표 쳤지? 오늘 개념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에요. 자, 상호 교섭성이라고 그랬는데, 자, 상호 교섭성. 자, 읽어볼게요. 화자와 청자는 고정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거, 의사소통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라고 그랬지. 자, 봐봐. 자, 그럼 이제부터 상호 교섭성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자, 한 친구가 필요해. 나랑 얘기를 할 친구. 자, 친구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 신용인입니다. 용인이? 나이가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 좀 해보려고. 이 재수하지? 아, 그래. 쌤도 재수했어. 자, 무슨 과목을 못했니? 저요. 외국어를 가장 못해? 그렇구나. 무슨 과목을 잘해? 사탐. 사탐 잘해? 그렇구나. 앞으로 올해는 외국어 사탐 잘할 거지? 네. 그래. 자, 그럼 봐. 우리들이 지금 얘기를 했지. 처음에 무슨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외국어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러다가 이제 뭘로 넘어갔어? 사탐으로 넘어갔지. 자, 잘 봐, 잘 봐. 지금 내가 외국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탐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그런데 자,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말 해서 따꾸 씨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 부분은 이렇게 졸다가도 따지 않으면 집중해줘야 돼. 자, 그치? 답. 분명히 외국어에서 사탐으로 가면서 화제가 전환이 됐지. 자, 화제가 분명히 전환이 됐지. 자, 그런데 외국어 얘기하다가 사탐 얘기하는 거 어때? 수긍할 수 있지. 왜?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랑 관련된 얘기니까. 수능이랑 관련된 얘기니까. 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남학생들. 자, 봐봐. 한 친구가 이제 3번 타자가 딱 안타를 쳤어. 근데 4번, 5번, 6번이 다 아웃이야. 그럼 그러지. 저 팀은 무슨 력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응집력 들어봤지? 응집력. 응집이 뭐야? 끈끈하게 여러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 응집성하고 같은 말이 긴밀성이야. 나중에 이제 작문에서도 배울 텐데. 자, 그런데
2번도 안 따치고 3번도 안 따치고 4번도 안 따치고 그럼 어때? 저 팀 응집력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외국어에 얘기하다가 사탐에 대해서 얘기한 건 똑같은 수능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응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얘는 분명히 화제가 전환이 되면서 응집성이 있어. 필기할 시간은 줄게. 그냥 선생님 수업 듣다가 필기하라 그러면 해. 그럼 이때는 여러분 상호 교섭성이 있다라고 그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이건 상호 교섭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화자와 청자는 고정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수업 시간에 외국어 얘기만 해. 외국어. 이거는 상호 교섭성이 없는 거야. 왜? 화제가 전환되지 않았으니까. 자, 또 하나. 아까 외국어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 여자분이시지? 그래. 이제 내가 외국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어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엄마 얘기로 넘어가. 선생님, 엄마도 여자야. 와, 이런 공통점이. 자,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뭐는 전환되니? 화제는 전환이 되는데 그 두 개의 화제 사이에 무슨 성이 없어? 응집성이 없지. 이랬을 때는 상호 교섭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자, 오늘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야. 화법은 상호 교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상호 교섭성이란 주고받는 말 속에서 뭐가 바뀌어? 화제가 바뀌는데 그 바뀐 화제 사이에는 반드시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 5개의 답지 중에서 뭐 이 부분은 상호 교섭성적인 성격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런 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왜? 이거는 화법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이제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자, 세 번째, 무슨 성? 대인 관계성. 화법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대인 관계성은 뭐냐?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야. 뭐 이건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 네 번째, 사회 문화성. 화법은 사회나 문화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죠. 이런 거지. 어저께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 누가 돌아가셨어? 황수관 박사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죠. 웃어도 소용없나 봐. 그죠? 그렇게 금방 68살인데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면 황수관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희들이나 나나 공감하는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내가 너희들 서영춘 아저씨 알아? 서영춘 아저씨 아는 사람? 그죠? 몰라 너희들은. 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코미디언인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세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법은 사회 문화성을 가지고 있지. 화법은 사회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서영춘 갖고는. 왜? 너희들이 자라온 문화하고 내가 자라온 문화하고 서로 다르다고. 친구는 집에 자동차 몇 대 있어? 2대. 자, 우리 집은 5대가 있어요. 세대 차이죠. 그죠? 이런 세대 차이 때문에 미안해 재미없구나. 자, 5대, 2대, 세대 차이. 자, 자, 이런 걸 사회 문화성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일단 화법의 성격은 4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솔직히 쉽지. 이건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될 개념은 이 상호 교섭성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상호 교섭성 옆에다가 요것 좀 자, 적어주세요. 요거 상호 교섭성 화제가 전환이 되는데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됐죠? 자, A, B형 모두 알아둬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 화법은 4가지 성격에 대해 암기하는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문제 있잖아. 다음 중 화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안 나와. 수능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이제 그 옆에 써진 다른 색깔로 써진 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양상이야.
실제적인 화법 상황 속에서 화법의 4가지 성격을 그냥 어디에서 활용해? 답지에서 활용해. 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면 이제부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5월 예비평가를 여러분 풀어보면 되는데, 잠깐만 쌤하고는 약속하자. 앞으로 이제 사용자 매뉴얼을 들어보면 알겠는데 문제는 연필로 좀 풀어줘. 왜 연필로 여러분 푸냐면, 잘 들어, 오답 정리를 해야 돼. 맞은 문제는 굳이 오답 정리할 필요가 없지. 틀린 문제는 여러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50일 남겨놓고 선생님 교재, 그 다음에 EBS 교재 중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럼 답을 지워놓고 틀린 문제는 여러분 포스트잇으로 오답 정리를 해. 오답 정리하는 방법은 그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오답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가면 사용자 매뉴얼에서 미안한데 6강을 먼저 좀 들어줘. 6강을 먼저 들으면 오답 정리하는 법이 먼저 나와. 자, 오늘 숙제, 오늘 내일은 무조건 6강을 먼저 여러분 들어주고, 근데 숙제는 매 시간 끝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사용자 매뉴얼 6강을 들으면 오답 정리하는 법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틀린 문제는 그 방법대로예요. 그래서 문제는 볼펜으로 시꺼멓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그냥 문제 옆에다가 1 아주 10개 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풀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 언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벌일 통념이 몇 개가 있는데, 2학기 때 이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 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하고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생각해. 우리 화기 애한 분위기 알지? 쌤 두부도 씹어먹는 사람이야. 굉장히 무서워. 자, 상위권 하위권 누가? 상위권이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틀린 문제를 알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오답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자,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50문제만 풀어도 틀린 문제가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한 150문제, 200문제 풀어야 틀린 문제를 알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푸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제를 맞힌 거는 다시 안 봐도 돼. 맞힌 문제는 안 봐도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볼 건 2가지야. 첫 번째, 틀린 문제. 2번째, 찍은 문제. 나는 그래서 평소 공부할 때는 찍는 연습하지 마. 사람 마음이 그렇다. 찍어서 맞히잖아. 그래도 괜히 내 실력 같아. 난 맞힌 거야 이거. 뭘 맞춰? 찍어놓고서.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오답 정리를 위해서라도 연필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봐. 자, 그러면 예제 1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자, 쌤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줘. 위 대화에서 대화 동그라미 쳐. 기억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일단 예제 1번은 지문의 유형 중에서 대화. 실제로 화법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7가지가 있어. 여기 들어봐. 대화, 토의, 토론, 발표, 협상, 연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연설. 이렇게 여러분 7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이제 이 지문은 대화해놓고, 그러니까 솔직히 화법 문제 이제 풀다 틀리면 나는 대화 쪽이 굉장히 많이 틀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토론이야. 그래서 토론은 A형보다는 B형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건 이게 지문 유형이 대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위 대화에서 기억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5월 예비평가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제 출제자의 영혼을 훔치는 거야.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쌤이 이 문제를 여기다 배치한 이유를 알겠지. 몇 번 선지하고 몇 번 서지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다 배치를 했을까? 1번하고 4번. 그죠? 1번은 여러분 어떤 용어 때문에 밑줄을 그라고 그랬어? 구두 언어 때문에 밑줄을 그라고 그런 거고, 자, 4번은 여러분 뭐 때문에 밑줄을 그는 거야? 사회, 문화적 배경. 요거는 무슨 성? 사회, 문화성 가지고 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법의 성격을 묻는 문제는 어디에서? 선지에서 그냥 이렇게 이용할 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쉬웠어. 그 이유는 아까 4가지 성격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니? 상호, 교섭성. 그거를 이용해서 냈으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설마 구두 언어를 보면서 구두가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냐고. 굉장히 쉬운 개념 가지고 응용했다고.
알겠죠? 너무 쉽게 내 문제를.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화법 장문에서는 난이도를 줄 수가 없어. 너희들 쇼킹한 소식.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알 거야. 올해 고2,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지 11월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1등급이 몇 점인 줄 알아? 만점이야. 만점이 나와야 1등급인 그런 시험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말을 되게 미안한데 개념 강의 들으면서 올해는 비문학하고 문법 싸움이야. 2014 수능은 비문학하고 문법 싸움이 될 거야. 만점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2, 3등급 이상은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 개념 강의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화법 장문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자, 하여튼 1번하고 4번 때문에 낸 건데 1번 확실히 구두 언어인 건 알겠지. 말을 갖고 주고받으니까. 자, 요 문제는 여러분 답만 가도록 할게요. 자, 5번이 답이지. 미음 볼게요.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이런 얘기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5번이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번하고 4번 옆에다 별표를 치세요. 1번하고 4번 옆에다 해놓고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자, 이제 두 번째로 화법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면 화법의 유형이야. 자, 여기서도 이제 4개 중에서 이제 2개가 어려워. 자, 읽어볼게요. 화법은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화법 원교과서야.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 이건 화법 2야.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서 화법은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지. 협상이 뭔지 알지. 대화가 뭔지 알고 토론이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시험에 이 개념 가지고 나오진 않아.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도 않고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이다. 자, 이제부터 밑줄거. 결국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화법의 분류를 익혀야만 이들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화법의 유형 중에서 시험에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적에 따른 분류야. 자, 의사소통을 여러분 왜 하느냐? 자,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자, 크게 4가지가 있지. 친교화법, 정보전달화법, 설득화법, 오락화법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 1번하고 4번을 별표쳐. 자, 1, 2, 3, 4번 중에서 자, 1번하고 4번에서 자, 별표를 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친교화법서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목적에 담아야. 너희들 혹시 문학 교과서에 동백플라워라고 아니? 동백꽃. 나하고 점순이하고 이렇게 있죠. 자, 봐봐.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와서 옆에서 그러지. 너 혼자서 일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럼 혼자서 일하지 때로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너 혼자서 일하니?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모해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 무슨적인 화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친교화법이라고 그래.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것도 친교화법이야. 어떤 애가 울어. 너 무슨 일이야? 나 이번 수능에서 국어 98점밖에 안 나왔어. 아니,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 그럼 옆에서 그래. 언젠간 100점 받을 날이 올 거야. 힘내.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친교화법이야. 왜? 위로하지. 위로해지면서 여러분 어때? 둘의 사이가 훨씬 더 끈끈해지잖아. 이런 걸 여러분 친교화법이라고 그래. 근데 친교화법은 잘 봐. 이 친교화법에서 중요한 건 굳이 그 내용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4가지 화법 중에서 굳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이거지. 딱 가는데 만났어. 예, 날씨 좋지? 오늘은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2도가 낮아요. 뭐가 낮아요? 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사줄래요? 이게 아니잖아.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면 굳이 의미 부여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정보 전달 방법.
내일 비가 온대. 그럼 정보 전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쉬운 거고. 설득화법. 선거 때 그러죠. 저에게 한 표를 주세요. 이런 게 대표적인 설득화법이 되는 거고. 자, 4번 오락화법. 청자의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에 담아. 그러니까 오락화법은 쉽게 말할게. 이거야 이거. 유머.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수업하다가 이렇게 잤어. 세미나.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임마 수업 시간에 왜 자? 너 도저히 안 되겠어. 선생님 지금 기분이 막 이래. 너 엄마 오시라고 해. 그랬을 때 네 이게 아니라 엄마 오시라고 해. 그럼 옆에서 엄마 옷? 이럴 수 있겠지. 미안해. 재미야. 들어줘 얘들아. 엄마 오시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 옷 이런 거야. 이해 못 가? 이해 안 가? 이런 게 여러분 대표적인 무슨 화법? 오락화법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이거 내가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봤어.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문제처럼 답지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조금 이제부터 어려워. 이게 개념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번 문제를 푸는데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출문제가 아니야. 대신 선생님이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올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2개가 있어. 첫 번째가 올해 5월 달에 봤던 예비평가하고 2012년도 5월 달에 봤던 예비평가하고 그리고 두 번째 EBS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수능 스타트라고. 살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 2가지 교재를 통해서 다 봤어. 이 2가지 교재를 통해서 올해 2014년도 2015년도 수능을 예측할 수 있거든. 요거는 거기에 나온 문제를 선생님이 변형을 한 거야. 거기에는 법정 스님의 주례사가 나와 있거든. 이건 내가 주례사를 직접 썼어 얘들아. 나도 주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 자,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연필로 푸는 거 잊지 마.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 거기 예제 2번에 자 5개의 답지가 있어요. 일단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니? 화자는 화자 주례 선생님이지. 주례. 자, 그럼 이걸 잘 봐야 돼. 청자는 누굴까? 신랑 신부겠지. 자, 이걸 여러분 명확히 해줘야 돼. 물론 주례사 선생님도 결혼 여러 번 한 건 아니시요. 농담이고 한번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번 선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단원이랑 관련된 게 몇 번 선지하고 몇 번 선지야? 지금 이 단원하고 관련된 게 2번하고 3번 선지지. 물론 앞에서 배웠던 것도 응용이 되지. 몇 번하고 몇 번이 또 응용이 되니? 4번하고 5번도 응용이 되지. 이거 봐. 2번하고 3번은 화법의 유형이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화법의 성격과 관련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대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응용한다고. 답지에서 응용한다고. 솔직히 친교화법, 오락화법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오늘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아까 얘기했던 상호교섭성. 이것만 여러분 어렵고 요 다음에 배울 또 하나가 어려워. 요것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 답지 볼게요. 일대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화법으로. 왜 일대 다인 줄 알겠지? 주례사는 몇 명이야? 1명이지. 주례 선생님이 여러분 2명인 거 봤어? 여러분 똑바로 해! 당신은 이런 거 아니잖아. 반면 청자는 2명, 심지어 하객도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결혼이란 건 분명히 공적인 거지. 자, 그럼 1번 여러분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화자와 청자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친교적 화법이다 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럼 2번이 맞으려면 이 주례사 때문에 누구하고 더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주례사하고 신랑 신부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목적이 그거니? 주례사의 목적이 주례사가 신랑 신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지. 오히려 어때? 신랑 신부를 좀 친해지게 하기 위한, 뭐 그것도 좀 그렇지. 자, 하여튼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친교적 화법이라고 볼 수 없겠지. 일단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부부 사이에 가져야 할 자세히 내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득적 화법에 해당한다. 이해가지? 설득하는 거야. 자, 4번 화자와 청자는 결혼식이라는, 자, 밑줄 그어, 시 공간을 공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시 공간을 공유. 난 공유 싫어.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자,
자, 시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자. 자,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 중에서, 자, 이해가나 봐. 아이씨, 뭐야. 문자 언어는 시 공간을 공유할 수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다른 시간에 보잖아. 자, 너희들 오늘 선생님 수업 듣고 쌤한테 편지 좀 써라. 그럼 너희들이 편지를 쓸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걸 집에 가서 보겠지. 너희들이 쓴 시점하고 내가 읽는 시점은 서로 달라. 너희들이 쓴 공간하고 내가 쓴 공간도 서로 다를 수 있지. 이해가요? 이거는 문자 언어의 특징이고, 반면 음성 언어는 시 공간을 공유하지. 지금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듣지. 어디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분명히 음성 언어의 특징이 여러분 맞고요. 음성 언어의 특징이지. 자, 그 다음에 구두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화법이니까 당연히 어때? 음성 언어, 다른 말로 무슨 언어? 구두 언어. 같은 거 아니야. 4번 맞는 거고. 5번.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소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적 성격이 드러나 있다.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쌤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다음 개념까지 여러분 화법을 2시간 안에 끝낼 거야. 화법에 필요한 개념은 그렇게 많이 없어. 중요한 건 화법의 성격하고 화법의 유형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답지에서 이렇게 선지를 응용돼서 나오는구나. 3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상호 교섭성, 그 다음에 친교화법, 그 다음에 오락화법. 요 정도면 여러분 절대 틀린 문제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3번째. 자,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의사소통 전략. 자, 화자 동그라미 있죠. 화자. 자, 화자. 참고 삼아서 이 화법의 유형도 화법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 B형 다 봐야 되겠지. 자, 의사소통 전략도 이것도 화법 1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A, B형 여러분 다 봐야 돼. 자, 읽어볼게요. 이과 손 들어볼래요? 여기서 이과? 이과. 오케이. 자, 참고 삼아서 지금 이 수업은 A, B형 같이 진행이 돼.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형하고 B형하고 다르거든. 수업은 이렇게 할 거야. 일단 A, B형 공통 부분을 다 나가고 뒤에 가서 B형 부분을 따로 나가는, B형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종강을 A형 친구들이 먼저 할 거고 B형 친구들은 한 이틀 정도 여러분 더 할 거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A형 친구도 선생님 수강료 같이 내고요. 걱정 마세요. 그거에 맞게 쌤이 또 과제를 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쌤은 그런 새끼야. 자, 자, 의사소통 전략을 볼게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은 화자만 하는 게 아니지. 잘 듣는 것도 의사소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도 있고 누구의 의사소통 전략도 있어. 청자의 의사소통 전략도 있어. 자, 읽어볼게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표준 발음을 구사해야 된다. 또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은 문법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단원에서는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지. 자, 여기 보자. 좀 비슷한 것 같지? 자,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지어서 일단 표준어하고 표준 발음이 있어. 이거는 문법에서 배워. 오케이? 이건 여기 영역이 아니야. 그리고 화법에서는 표준어 문제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반서부터 나오냐? 반언어적인 표현하고, 자,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어. 자, 얘네 둘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오늘 나오는 개념 중에서 이제 2번째로 어려운 개념, 언뜻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 언어가 아닌가? 둘 다? 자, 그런데 영어 좀 쓸게. 영어 좀. 이때의 반은 너희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할 테니까 쌤이, 얘는 B는 외워왔는데 영어로. 자, 넌. 이거는 비언어적이라는 얘기는 언어가 아닌 거고, 얘는 언어랑 반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쉽게 가르쳐 줄게. 자, 여기 봐. 그냥 진 땅엔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 이 말을, 진 땅엔 장화를 신어야 되고 마른 땅엔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 이거를
재밌게 찐따이자 마이떼우도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분명히 말은 말인데 내가 지금 뭐의 변화를 줬어? 억양, 어조의 변화를 줬지. 억양, 어조, 속도 이런 건 반언어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은 언어랑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언어 자체는 아니지만 반 정도 언어에 걸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이따 저거 어조, 뭐 말의 속도, 성량 이해 가요? 자, 그런데 비언어적이라는 건 뭐냐? 너 오늘 나랑 같이 놀래? 외국인한테 물었더니 외국인이 잘 봐. 말고 이건 여러분 비언어적인 표현이야. 구별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반언어적인 표현을 얘라고 헷갈리면 안 되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얘라고 헷갈리면 안 돼.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다른 개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넷째 줄 읽어볼게.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은 답지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자, 반언어적인 표현 별표 치고요. 비언어적인 표현 별표 치세요. 반언어적인 표현,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의미작용을 하는 발음, 어조, 속도, 크기 등을 말하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의미작용을 하는 자세, 손짓, 옷차림, 표정들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때? 알겠지?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오늘 수업에 이제 마지막 이제 5분 남았네. 70분에 이제 여러분 5분이 남았습니다.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 또한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청자의 듣기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런데 잘 봐. 이들을 활용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중요한 거지. 답지에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자, 화자랑 관련지어서는 여러분 요 두 가지 알아두고 자, 청자랑 관련지어서는 자, 세 가지를 알아도. 첫 번째, 청자는 무슨 듣기를 할 수가 있어? 공감적 듣기. 자, 어려운 거 아니지? 선생님,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어디? 안양에, 쌤 집이 안양이야. 안양에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럼 말하면 내가 어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러분 반응을 해주지. 이게 여러분 공감적 듣기인 거지. 제가 고시원에 왔어요. 고시원에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요. 주머니 이렇게 해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니? 그럼 나는 그 말을 추리하면서 들어야 돼. 나한테 아침밥 좀 사달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걔의 어떤 상황을 추리를 하지. 자, 그게 여러분 무슨적인 듣기? 추론적인 듣기. 자, 두 번째, 추론적인 듣기.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추론적 듣기는 뭐하고는 분명히 다르냐면 사실적인 듣기하고는 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추론적 듣기하고 사실적 듣기. 자, 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인물 1위 알지? 같이 여행 가기 싫은 인물 1위. 코난하고 김전일. 명탐정 코난하고 김전일. 왜? 같이 여행 가면 무조건 죽잖아. 한두 명이. 그죠? 자, 내가 얘기할게. 명탐정 코난, 아니, 소년탐정 김전일의 여러분 1번판 제목이 추리소년 김전일. 굳이 얘기한다면 추론. 자, 그럼 봐. 바깥에 비 온다. 내가 바깥에 비가 오는 걸 보고 너희들에게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추리가 아니지. 그건 그냥 단순히 뭐야? 사실이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바깥이 안 보여. 근데 한 해가 막 들어왔는데 우산들 막 털고, 그죠? 막 물이 다 젖었어.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바깥에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추리지. 물론 추리는 오류 가능성이 있지. 걔가 집에서 그냥 심심해갖고 우산에 이렇게 물질해갖고 미친 여자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추론은 분명히 오류 가능성이 있어. 오류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추론적 듣기는 그냥 단순히 사실적 듣기하고는 다르다. 자, 됐죠? 자, 세 번째.
자, 비판적 듣기 별표 치세요. 자, 비판적 듣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좀 나옵니다. 자, 오늘 개념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자, 담화 내용의 무슨 성? 신뢰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성? 타당성. 자, 세 번째로 무슨 성? 공정성.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제부터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봐. 야, 1 더하기 1은 2지. 그러니까 지구는 돌아. 지구는 도네. 자, 1 더하기 1은 2지. 그런데 지구는 돌아. 그래서,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그래서 지구는 돌아. 자, 셋 중에 무슨 성이 없는 걸까? 어떻게 잘하면 대답 잘못이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죠? 나는 폭탄설원 할게. 이번 대선에서 기호 7번을 찍었어. 너희들도 기호 7번 찍어! 셋 중에 무슨 성이 없어?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무슨 성이 없는 걸까? 공정성이 없는 거야. 공평하지 않잖아. 7명 중에서 1명만을 지지 발언했잖아. 자, 잘 들어.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신뢰성이라는 건 자료나, 자, 정보에, 여기다 적어줘. 여기다. 자, 요거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듣자. 자, 신뢰성이란 자료나 정보의 출처가, 신뢰가 뭐지? 믿는 거지. 믿을 만한지. 요게 여러분, 자, 신뢰성이에요. 올해 문학에서 김소월의 시가 100% 나온대. 선생님, 누가 그래요? 우리 형이. 선생님네 형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네 형 지금 병원에 있어.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야? 우리 형이야. 결혼도 아직 안 했어, 우리 형은. 44살, 45살 돼, 우리 형. 내년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주위에 못 쓰는 고모나 이모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봐, 얘들아. 자. 이게 내가 지금 말한 건 분명히 무슨 성이 없는 거야? 신뢰성이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타당성은 뭐냐? 너희들이 맞췄는데 이 타당성은, 아니, 1 더하기 1이 2인 거하고 지구가 지구가 도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근거하고 주장하고 서로 뭐가 있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무슨 성의 개념이라고? 타당성의 개념이라고. 알아둬야 돼. 지금 이것도 여러분 화법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화법 교과서가 여러분 총 3종이 있어요. 학교마다 여러분 학교 교과서가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 그냥 출판사만 달라. 선생님이 화법 교과서 다 봤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무슨 성이 있냐면 공정성이지. 이 공정성은 말 그대로 공평한지, 이거를 여러분 따지는 거지. 공평하냐, 정의로우냐, 이런 걸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어렵게 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판적 듣기 중에서 요 3가지 개념을 또 따로 건드려서 낼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어려워지겠지. 그러니까 자, 요 3가지 개념에 대해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또 어떻게 응용됐는지, 자, 5월 예비평가,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3번. 자,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자,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지. 자, 학습활동 봅시다. 자, A는 공감하며 듣기 밑줄. 이거 공감하며 듣기. 일단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아까 들었던 3가지 듣기,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중에서 뭐 공감적 듣기랑 관련된 거야.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지. 뭐 이거 공감적 듣기 모른다고 이 문제 못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게. 자, 5개의 답지 중에 쌤이 일단 건드린 건 몇 번 답지일까? 5번 답지를 건드렸겠지. 왜? 무슨적인 표현? 비언어적. 이게 만약 좀 치사하긴 하지만 농담이 아니야. 비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썼다면 이건 틀리는 거야. 이해 가요? 비언어적인 거하고 반언어적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5번은 맞지. 고개를 끄덕여. 자, 이거는 여러분 비언어야 반언어야? 비언어니까 일단 5번 맞죠? 자, 답은 1번이지. 자,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일체감.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랬지. 그러면 이게 상대방하고 추억을 공유하려면 이곳에 삼촌 말고 누구도 왔어야 돼. 민수도 같이 왔었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온 건 예전에 누구만? 삼촌만이야. 얘가 자기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 거지 이 자체가 상대 처지에 어떤 동조를 해주는 건 아니라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몇 번?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5번 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물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에서 그냥 나머지 것들은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듣고요. 화법의 성격 중에서 무슨 성? 상호? 교섭성에 대해서만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교화법하고 오락화법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 의사소통 전략에선 중요한 거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인 표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숙제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숙제는 사용자 매뉴얼. 일단 몇 강서부터 먼저 좀 듣고 와. 6강서부터 좀 먼저 여러분 챙겨서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숙제는 오늘 배운 거 복습해. 근데 복습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0분이면 해. 눈으로 오늘 배운 거 솔직히 복습할 거 별로 없잖아. 근데 내가 적어도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개념은 집에 가서 다수 앉혀놓고 다수도 좋고 평수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앉혀놓고 정말이야 농담 아니고 각 선생님은 각 과목별로 영역별로 복습법이 달라. 이 강의는 복습이 어떻게 좋냐면 직접 10분 정도 다수한테 과외를 해. 농담이 아니야. 야 다수야 너 비언어적 표현하고 반어적인 표현 알아?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랑 관련이 없어. 그냥 몸짓, 표정 이런 걸 말해. 이해가니? 끄덕끄덕.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 10분 정도 해보면 머릿속에 남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 두 번째 숙제는 그거였어. 그리고 세 번째 숙제는 카페 가입하는 거. 카페 가입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용자 매뉴얼 교재가 지금 학원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았을 것 같은데 없으면 내가 배송시켜서 내일 모레라도 여러분 좀 나눠줄게요.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봐. 우리 조교들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자, 오늘 진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조금 많이 나갔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1월 2일 새해서부터 정말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정말 자신 있거든. 너희들도 나 믿고 열심히 좀 해. 배록쌤은 우리 벽뱀들을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